봉쇄 엿새째 아침 7시 44분 USS 에이브러햄 링컨의 레이더에 첫 번째 이란 드론이 포착됐다. 그리고 또 하나. 이란 해안선에서 느슨한 대형으로 쏟아져 나온 50개의 접촉 신호. 애음 속 프로펠러 추진. 에이브러햄 링컨 승조원들이 49일째 격추해온 샤헤드 136의 특유한 레이더 신호였다. 전투정보센터는 50개의 접촉 신호를 8초도 안 되어 전부 분류하고 마치 너무 많이 반복해서 이제는 위험하다는 느낌조차 사라진 사람들의 숙련된 효율로 요격 계산을 시작했다. 이란이 믿고 있던 첫 번째는 바로 그 자신감이었다. 이란이 믿고 있던 두 번째는 에이브러햄 링컨의 누구도 이런 질문을 하지 않으리라는 것이었다. 왜 50대의 드론이 촘촘한 군집 대형 대신 느슨한 대형으로 날고 있는가? 왜 동시에 도달하지 않고 불규칙한 강역으로 접근하는가? 왜 각각의 드론이 이전 드론과 미묘하게 다른 각도로 접근하는가? 마치 공통 방위각이 아니라 각자에게 개별적인 접근 벡터가 부여된 것처럼. 왜 이 대형이 공격보다는 정찰처럼 보이는가? 왜냐하면 그것은 실제로 정찰이었기 때문이다. 이란은 에이브러햄 링컨을 파괴하기 위해 50대의 드론을 보낸 것이 아니었다. 이란은 에이브러햄 링컨이 드론을 어떻게 파괴하는지에 대한 모든 것을 파악하고 각각이 죽기 전에 그 정보를 이란 해안의 통제소로 전송하기 위해 50대를 보냈다. 이미 연료를 채우고 무장한 채 발사대 위에서 대기 중인 150대의 드론이 이륙하기 전에 함대 방어망의 모든 공백에 대한 완전한 지도를 손에 쥐기 위해서 상사 세라콜은 세 번째 드론에서 이미 그것을 파악했다. 콜은 에이브러햄 링컨의 선임 전자전 분석관이었다. 그 자리에서 14달을 보냈고 그 14달과 49일간의 지속적인 전투 작전을 거치면서 이란 무기들이 해서는 안 될 행동을 하는 것을 감지하는 특유한 감각을 발전시켜 왔다. 드론은 격파되기 직전에 버스트 신호를 송신해서는 안 된다. 샤헤드 136은 기본 구성에 데이터 링크 기능이 없다. 발사 순간부터 자율적으로 운영되는 일방 통행 무기이며 송신 시스템을 탑재하지 않는다. 송신 시스템은 무게와 비용을 추가하는데 이 무기의 존재 이유 자체가 100대씩 잃어도 될 만큼 싸다는 데 있기 때문이다. 시에라3로 지정된 접촉체는 7시 46분 14초의 콜이 알아볼 수 없는 주파수로 0.66초짜리 버스트 신호를 송신했다. 전투정보센터가 4.1 해리 거리에서 그것을 격파하기 약 2초 전이었다. 버스트는 지향성이었다. 이란 해안을 향해 조준되어 있었고 광범위하게 발사된 것이 아니었다. 무언가 특정한 것을 듣고 있는 무언가를 향하고 있었다. 콜은 이를 기록하고 계속 주시했다. 시에라3가 이상 징후라면 흥미로운 일이지만 시에라3가 패턴의 시작이라면 완전히 다른 문제였기 때문이다. 시에라7은 7시 48분 31초에 송신했다. 같은 주파수, 같은 버스트 지속시간, 같은 지향성 방위각으로 해안을 향해 SM-2 미사일이 도달하기 1.8초 전이었다. 시에라11은 7시 51분 6초에 송신했다. 모든 것이 동일했다. 시에라11에 이르러 콜은 그것을 이상 징후로 생각하는 것을 멈췄다. 그녀가 보고 있는 것은 데이터 수집 아키텍처였다. 각각의 드론이 격파되기 직전 마지막 몇 초 동안 자신의 정확한 위치, 접근 각도, 그리고 자신을 죽인 요격의 시각과 방향을 통제소로 전송하고 통제소는 격파된 드론 하나하나를 거치며 에이브러햄 링컨의 방어 범위 그림을 완성해가는 시스템이었다. 지도. 이라는 에이브러햄 링컨 자체의 요격 반응을 도구로 삼아 함대 방어망의 모든 공백을 지도로 그리고 있었다. 7시 52분 콜은 전투정보센터 회선을 잡았다. 중령님, 전자전의 콜입니다. 드론들이 격파 전에 버스트 신호를 송신하고 있습니다. 위치, 접근 각도, 요격 데이터 전부 방위각 064의 통제소로 전달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공격이 아닙니다. 우리 방어 범위를 지도로 만들고 있습니다. 제2차 파도가 있습니다. 이 50대가 임무를 마치면 통제소는 우리 요격 형상의 모든 공백을 완전히 파악하게 되고 제2차 파도는 그것을 기반으로 설계될 것입니다. 지도가 완성되기 전에
버스트 송신을 교란할 권한이 필요합니다. 전술행동 장교 중령 레이철 웹은 디스플레이를 바라봤다. 43개의 접촉체가 여전히 접근 중이었다. 요격 계산이 깔끔하게 진행되고 있었다. 교전은 이전 50차례의 드론 교전과 똑같이 진행되고 있었다. 웹은 콜의 평가가 기록됐으며 대기하라고 했다. 시에라 40는 7시 53분에 송신했다. 시에라 90는 7시 56분, 시에라 23는 7시 58분 44초에 전투정보센터는 49일 동안 이란이 던진 모든 것을 격퇴해온 승조원의 집중된 자신감으로 교전을 처리하고 있었다. 그리고 지쳐있는 사람들이 자신에게 허용하는 조심스러운 낙관처럼 이제 최악의 고비는 넘겼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조용히 품기 시작하고 있었다. 휴전 협상은 진행 중이었다. 봉쇄는 유지되고 있었다. 50대의 드론은 결코 무시할 수 없는 규모지만 초기 몇 주의 다축 동시 공격에 비하면 아니었다. 49일을 버텨온 그들에게 이 교전은 감당 가능하게 느껴졌다. 이라는 그 자신감이 쌓이는 것을 2주 동안 지켜보고 있었다. 에이브러햄 링컨의 전면 전투 경계 주기 간격이 점점 길어지는 것으로 측정했다. 승조원의 피로가 쌓이면서 날이 갈수록 미세하게 예측 가능해지는 순찰 경로에서 관찰했다. 그것을 제1차 파도 설계에 반영했다. 50대의 드론, 느슨하고 불규칙하게 거의 무작위처럼 보이는 각도로 접근하는, 자원은 떨어지고 손실은 늘어난 군사력이 만들어내는 열화된 공격처럼 보이도록 설계된, 승조원이 이미 이겨낸 적 있는 무언가처럼 느껴지도록 설계된 시에라 28은 8시 1분에 송신했다. 시에라 33는 8시 4분 17초, 시에라 37은 8시 6분에 8시 7분 콜은 다시 회선을 잡았다. 중령님, 지도가 74% 완성됐습니다. 통제소 위치를 40m 이내로 특정했고 송신 주파수도 확보했습니다. 나머지 12개의 버스트 신호를 통제소에 도달하기 전에 교란할 수 있습니다. 거짓 접근 각도와 거짓 요격 타이밍을 송신해서 제2차 파도가 통과하도록 설계된 공백이 실제 존재하는 공백과 일치하지 않게 만들 수 있습니다. 지금 권한이 필요합니다. 시에라 50가 송신하면 지도는 완성되고 제2차 파도는 이미 공중에 떠 있을 것입니다. 웹은 교전 디스플레이를 봤다. 접촉체 11개 남음. 계산 진행 중. 제1차 파도의 끝이 눈앞에 있었다. 웹은 평가가 카버 소장에게 보고됐으니 대기하라고 했다. 시에라 41은 8시 8분에 송신했다. 시에라 44는 8시 9분 52초에 콜은 기다리지 않았다. 기다릴 수 없었다. 기다리는 것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과 같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지도가 완성되고 제2차 파도가 정확한 데이터로 발사되고 150대의 드론이 함대가 답을 갖지 못한 50개의 공백을 통과하게 된다. 대기 지시를 2번 받았다. 1번 보고됐다. 시에라 50가 그림을 완성할 마지막 데이터 포인트를 송신하기까지 드론 6대가 남아 있었다. 그녀는 시에라 45에서 버스트 송신 교란을 시작했다. 제밍이 아니었다. 제밍은 통제소에 무언가 잘못됐다는 것을 알려 교란된 데이터 포인트를 그냥 무시하게 만든다. 교란, 통제소에 도달하기 전에 각 송신의 접근 각도, 데이터와 요격 타이밍 데이터를 미묘하게 변조하는 것이었다. 보고된 접근 각도를 4돼서 7도 사이로 바꾸고 요격 타이밍을 1.2초 사이로 조정했다. 통제소의 검증 시스템이 교란된 신호가 아닌 정상적인 데이터 포인트로 받아들일 만큼 작은 변화. 하지만 그 변화가 묘사하는 공백이 실제 존재하는 공백보다 300에서 500m 벗어나게 만들 만큼 충분히 큰 변화. 시에라 45는 8시 10분 33초에 교란된 데이터를 송신했다. 시에라 46는 8시 11분 8초에, 시에라 47, 시에라 48, 시에라 49 이후 4분 안에 각각이 지도를 조립 중인 통제소로 에이브러햄 링컨의 방어 형상에 대해 미묘하게 틀린 그림을 전송했다.
시에라 피프티는 8시 16분 44초에 송신하고 CIWS에 격파됐다. 제1차 파도가 끝났다. 전투정보센터는 50개의 접촉체 격파를 기록했고 승조원들은 전술 디스플레이에서 마지막적 접촉체가 사라지는 것을 볼 때 찾아오는 그 특유한 안도감에 자신을 허락했다. 콜은 자신의 디스플레이를 바라보며 안도감과는 전혀 다른 것을 느끼고 있었다. 50개 중 5개의 데이터 포인트를 교란했다. 통제소가 완성한 지도는 45포인트는 정확하고 5포인트는 틀렸다. 50개 중 5개의 교란 포인트가 충분한지 알 수 없었다. 제2차 파도가 어떤 공백을 표적으로 삼을지 5개의 교란 포인트가 그 공백들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지도 알 수 없었다. 주어진 시간 안에 할 수 있는 것을 했다. 그리고 그것이 충분했는지 앞으로 몇 분 안에 알게 될 것이었다. 제2차 파도는 8시 19분에 발사됐다. 50개가 아니었다. 150개. 이란 해안의 3개의 분리된 발사 지점에서 동시에 출현해 통제소의 지도가 에이브러햄 링컨의 가장 취약한 요격 형상으로 파악한 6개의 접근 통로로 이미 퍼져나가고 있었다. 레이더 커버리지 각도, 호위함 배치, SM6, 교전 형상의 조합이 접근하는 드론 접촉체에 대해 가장 낮은 요격 확률을 만들어내는 6개의 벡터. 이지스 시스템은 이런 방식으로 구조화된 공격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었다. 이전의 모든 이란 드론 군집은 고정된 방위각에서 조율된 파도로 접근했다. 이번 파도는 6방향에서 동시에 오고 있었다. 각 통로는 정밀하게 계산됐다. 각 드론은 함대 자체의 방어 반응이 최적으로 파악한 특정 벡터를 비행하고 있었다. 표준 방위각으로 접근하는 드론에 대해 깔끔하게 구성됐던 요격 계산은 사격 통제 형상이 가장 취약한 정확한 각도로 접근하는 드론에 대해서는 간신히 작동하는 수준이었다. 외부 방어층은 150대 중 61대를 막아냈다. 요격이 깔끔해서가 아니었다. 많은 경우가 아슬아슬하고 마지막 순간에 49일간의 전투에서 수행해온 것 중 가장 낮은 확률의 해결책이었다. 6개의 접근 통로 중 5개가 약간 틀려 있었기 때문이었다. 콜이 삽입한 교란 데이터 포인트는 그녀가 나중에 교전 기록에서 계산된 것이 아니라 운이 따른 것이라고 표현할 여유로 제2차 파도가 표적으로 삼은 6개의 통로 중 3개에 해당했다. 그 3개의 통로는 통제소가 믿었던 위치에서 300에서 400m 벗어나 있었다. 그 통로를 비행한 드론들은 있어서는 안 될 요격 형상을 만났다. 나머지 3개의 통로는 정확했다. 41대의 드론이 지도가 말한 바로 그 위치에 있는 공백을 통과했고 외부 방어층은 이것에 대한 답이 없었다. 중간 방어층, 웹이 제1차 파도 종료와 제2차 파도 도달 사이의 3분을 이용해 재배치한 함대 호위함들, 이 22대를 추가로 막아냈다. 함대의 호위함 배치를 겨냥해 구조화된 공격에 대한 긴급 재배치는 깔끔한 해결책이 아니었지만 아무것도 안 하는 것보다는 나았다. 그리고 웹은 그 3분을 잘 활용했다. 19대의 드론이 에이브러햄 링컨의 내부 방어선에 도달했다. CIWS가 19대 모두를 교전했다. 16대를 격파했다. 3대가 통과했다. 버스트 패턴, 너무 불규칙한 궤도, 너무 압축된 타이밍, 동시다발적 요구에 과부하된 시스템의 단일 추적 레이더. 3대 중 2대가 에이브러햄 링컨의 흘수선 위선체에 폭발했다. 탄두는 작았다. 샤헤드 136은 40kg의 폭약을 탑재하는데 탄도미사일 탄두의 극히 일부다. 그러나 근거리에서 아일랜드 상부 구조물에 동시에 일어난 2번의 폭발은 무시할 수 없었다. 첫 번째 드론의 폭발이 아일랜드 외부 철판을 6m 구간에 걸쳐 산산조각냈다. 두 번째는 0.4초 후 손상된 구간에 폭발하며 첫 번째가 약화시킨 구조를 뚫고 들어갔다. 승조원 14명이 부상을 입었다. 스파이6 안테나 어레이 하나가 손상됐다. 아일랜드 3층 통신 공간에서 화재가 발생했고 8분 17초 만에 진화됐다. 세 번째 드론은 빗나갔다. 그것의 유도 시스템은
교란된 접근 데이터를 받은 5개 중 하나였고, 종말 탐색 단계에서 에이브러햄 링컨의 실제 위치에서 380m 떨어진 지점의 함선을 찾고 있었다. 8시 23분 14최 우연 선수 380m 지점의 해면에 충돌했다. 2발 명중, 14명 부상, 레이더 어레이 하나 손상. 함대 자체의 방어 반응을 표적 시스템으로 삼아 방어망을 무력화하도록 특별히 설계된 150대의 드론에서 나온 결과였다. 전투정보센터에서 웹은 피해 보고서를 확인한 뒤 콜의 위치로 연결되는 회선을 잡았다. 콜, 교란된 송신에 대해 무엇을 했는지 설명해봐. 콜은 디스플레이를 바라봤다. 5개의 교란된 데이터 포인트, 시에라3 이후 계속 정밀화해온 통제소 위치, 2번 대기로 돌아온 권한 요청을 통제소에 도달하기 전 마지막 5개의 버스트 송신에서 접근 각도와 요격 타이밍 데이터를 변조했습니다. 콜이 말했다. 검증을 통과할 만큼 작은 변화였고 6개의 접근 통로 중 3개를 300에서 400m 이동시키기에 충분한 변화였습니다. 웹은 잠시 침묵했다. 권한 없이 한 거야. 네, 중령님, 콜이 말했다. 시에라 45가 이미 송신 중일 때 카버 소장에 대한 보고가 아직 진행 중이었습니다. 그 이후 2 사람은 몇 초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방위각 064의 통제소는 39분간 송수신을 해왔다. 시에라 50가 죽을 무렵 콜은 위치를 22m 이내로 특정해놨다. 50대의 드론과 한 번도 청취를 멈추지 않은 통제소에서 나온 39분간의 연속 송신 데이터. 그 위치 특정은 에이브러햄 링컨의 전자전 시스템이 49일간의 전투에서 만들어낸 가장 정확한 표적 해결책이었다. 카버 소장은 8시 31분에 공격을 승인했다. 8시 33분 에이브러햄 링컨의 수직 발사 셀에서 토마호크 순항 미사일 12발이 발사됐다. 통제소, 처리 시스템, 송신 어레이, 드론 희생 데이터에서 방어 지도를 구축하는 법을 석 달에 걸쳐 학습해온 표적 컴퓨터, 50대의 드론이 죽는 것을 지켜보며 그 죽음을 무기로 조립해온 이란 신호정보 장교 23명. 이 모두가 9시 18분에 사라졌다. 제2차 파도를 보낸 3개의 발사 지점은 교전 내내 ETUD 호크아이가 특정해두고 있었다. 토마호크 6발이 9시 22분에 도달했다. 드론 보관 시설, 연료 공급 시스템, 몇 주간의 봉쇄 관찰을 통해 배치되고 준비된 발사 인프라, 9시 24분이면 사라졌다. 이라는 방어 요격을 표적 데이터로 전환하는 시스템을 개발하는데 석 달을 썼다. 에이브러햄 링컨이 자신들의 무기를 격퇴하는 것을 49일간 지켜보며 모든 패배에서 학습했다. 50대의 드론이 유용하게 죽도록 죽음을 통제소에 송신해 그 죽음이 함대가 지금까지 사용해온 어떤 방어 형상으로도 막을 수 없는 제2차 파도의 설계도가 되도록 제1차 파도를 구성했다. 그것은 50개 중 5개의 데이터 포인트를 교란한 한 명의 상사 때문에 150대의 드론에서 2발 명중과 14명 부상이라는 결과만 냈다. 3번째 드론에서 송신 아키텍처를 파악하고 2번의 대기 지시를 받으며 24분간 지도가 완성되는 것을 지켜본 뒤 시에라 50가 죽기 전 마지막 6분 안에 5개의 데이터 포인트를 교란한 그 한 사람 때문에 50개 중 5개의 데이터 포인트, 3개의 통로를 300에서 400m 이동, 함대가 전혀 답을 갖지 못한 제2차 파도와 함대가 부분적으로 답할 수 있는 제2차 파도 사이의 차이. 충분했다. 미국의 대응은 통제소, 발사시설, 패배에서 배우는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들어간 석 달의 개발 작업을 모두 파괴했다. 이라는 재건하지 않을 것이다. 콜이 식별한 송신 주파수, 모든 지도 드론이 자신의 죽음을 보고하는 데 사용한 특정 버스트 프로토콜은 9시 정각까지 정우의 모든 전자전 시스템에 전파됐다. 이 전쟁에서 앞으로 등장할 모든 드론 군집은 첫 번째 요격이 발사되기 전에 동일한 아키텍처가 있는지 분석될 것이다. 전자전 구역에서 콜은 2문장으로 교전 기록을 작성했다. 이라는 우리가 드론을 어떻게 죽이는지 배우기 위해 50대를 보냈고 그것을 활용하기 위해 150대를 보냈다.
우리는 50개의 교훈 중 5개를 교란했다. 이라는 USS 에이브러햄 링컨을 향해 200대의 드론을 보냈다. 처음 50대는 지도를 만들기 위해 죽었다. 나머지 150대는 그 지도를 따라 날았다. 작전은 통했다. 2발명 중 14명 부상, 레이더 어레이 하나 손상, 49일간 연구해온 함대를 상대로 실제 피해를 낸 해군 전쟁 역사상 가장 정밀하게 설계된 드론 공격이었다. 하지만 이란이 필요로 했던 방식으로는 통하지 않았다. 14달 동안 이란 무기들이 해서는 안 될 행동을 해온 것을 지켜봐온 한 명의 상사가 3번째 드론에서 이 드론들이 해서는 안 될 무언가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채고 그것이 무엇인지 이해할 때까지 결코 주시를 멈추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그날 아침 오만만에서 이란이 가져간 교훈은 테헤란에 아직 교훈을 얻을 수 있는 위치에 있는 누군가가 있다면 그들이 가장 원하지 않는 것이었다.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항공모함에서 가장 위험한 사람은 요격 순서를 관리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 3번째 드론에서 무언가 잘못됐다는 것을 알아채고 2번의 대기 지시와 50번의 죽음과 완성되는 지도와 이미 공중에 떠있는 제2차 파도를 거치며 끝까지 주시하다가 51번째 드론이 무언가를 가르치기 전에 5개의 교훈을 교란한 바로 그 사람이라는 것을